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강라현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시느라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만감이 우리 만감이 교차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6평을 어떻게 느꼈는가. 이제 오늘 우리 6평 트렌드 분석 6월 평가원 생활과윤리 윤리와 사상 총평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등급컷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느낌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이 어떻게 좀 비슷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볼게요. 자, 일단 먼저 1등급 이제 컷부터 좀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나씩 풀어갑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많이 어려웠어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가 막 극상의 난이도는 또 아니긴 했는데, 이게 1등급 컷을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작년 6평에 비해서도 훨씬 떨어지고, 그럼 작년 수능에 비해서도 엄청 막 떨어지고, 1등급 값이 생윤, 윤사 모두 45로 이렇게 커트가 됐단 말이야. 그럼 예년에 비해서 지금 한 문제씩 3점씩이 지금 더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2등급 컷은 더 처절해. 40점. 3등급 어떻게 근데 이제 보면 이게 되게 격차가 크구나 해서 선생님이 이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이게 지금 뭔가가 우리가 개념을 바라보는 어떤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선생님은 이렇게 점수 보면서 이 시험지 난이도는 물론 좀 어려운 건 맞아. 다소 낯선 그런 표현들이 있긴 있는데, 이 시험의 난이도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질적으로 점수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를 풀 때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다각도로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치중된 공부를 주로 해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념의 전범위를 끝낸 게 겨울방학에 이제 3월 전에 개념을 끝낸 게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을 학습을 하고, 3, 4월에 이제 학교 과정을 막 거쳐가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근데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후반 파트는 우리가 겨울방학에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복습에 텀이 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이제 높았던 문제들을 좀 보면 그게 되게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리가 문제 점수 보면서 야, 큰일 났다, 뭐 이렇게 6평을 내가 어렵게 느끼다니, 1등급 컷이 45야? 나 지금 40점밖에 못 받았어? 간신히 2등급이 되긴 했지만 점수가 40점이면 너무 불안하잖아. 수능에서는 1등급이 50점일 텐데 이 10점을 어떻게 커버하지? 막 고민이 되게 많을 텐데,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어떤 위로와 조언은,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개념이 끝나고 중간에 텀이 너무 길었다. 후반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우리 아직 학습을 제대로 못한 상태였다라는 게 좀 분석이 나와요. 보면 생활과윤리 오답률 5위 한번 봐봐. 뭐가 그렇게 어려웠어? 오답률 1위가 78%. 뭐 다 틀렸니? 이런 거면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생윤을 오답률 78%까지 만들어냈으면 이건 평가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변별력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78% 사형제도, 그다음에 시민 불복종, 집단의 이익, 이런 표현이 어려웠을 것 같고, 사회 정의, 이거 지금 사회 정의도 천부적 재능에서 소유하는 것은 과연 제한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되게 낯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답률 50이 훅 넘어가죠. 국가의 권위 파트도 정의 파트 3단원에 해당하는 범주인데, 노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 간의 비교는 그 범주도 사실 기존의 기출에 많이 없어. 작년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범주니까 또 어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해외 원조는 저기 뒤에 6단원. 그럼 봐봐. 지금 생활과윤리 1위부터 5위까지 오답률 높은 애들 딱 종합해 보니까 전부 다 후반에 있어요. 3단원, 6단원, 되게 후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뒷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가 많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기말고사 지금 대비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면 9평에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윤사도 지금 패턴이 비슷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공부를 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지, 쌤도. 자, 그 윤리와 사상도 지금 패턴 되게 비슷하고, 오답률 70% 문제가 또 나왔어. 그러니까 윤리 영역은 일단 오답률이 높았다 그러면 역대급 난이도가 나오죠. 70%가 넘어가는 난이도가 생윤이든 윤사든 그냥 탁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윤사 영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개념이나 이런 말장난이 무서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1위 휴메 문제 72% 오답률 나왔고, 휴메 주정주의랑 휴메 회의주의를 적당하게 믹스시킨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메 주정주의, 사회개혁론, 이것도 지금 69%잖아.
그 루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연 상태는 평화 상태지만 사회 상태로 들어가면서 예손과 불평등이 생겨. 이게 되게 강조되고 있다고. 그 루소가 강조하는 사회계약의 범주가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토아 스피노자, 작년 9월 평가원에서도 오답률이 높았는데 그 조합이 지금 올해 두 번째로 출제가 되고 있지. 그러니까 역시 기출이 많이 없는 범주이기 때문에 또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서양 파트는 아직 우리 고3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었으니까 아직 공부가 안 된 파트. 정약용,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이것도 마찬가지다. 모아보면 전체적으로 후반 서양 파트하고 사회사상.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야.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앞에 범주는 다 맞았잖아. 그 범주는 어렵지 않게 통과를 했으면 이제 기말을 대비하면서 뒤에 있는 사회사상 그리고 서양 파트 생윤의 경우에는 3단원, 6단원에 해당하는 범주를 이제부터 우리가 개념을 되게 명확하게 잡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는 시점이 지금 돼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모의고사 문제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자료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개정되고 나서 작년이 첫 해였고 올해가 지금 두 번째 해. 올해가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올해 나오는 기출들은 또 이제 개정된 이후에 이 주제들이 이런 패턴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선제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수능 때까지 앞으로 쭉 이어가야 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총평을 보면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일단 손이 흔들렸겠다. 이것은 뭐 특히 우리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더 크죠. 고3들은 이걸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 중간고사 범위까지 맞추자 이런 마음이 고3의 마음일 테지만 이제 우리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아요. 철이 든 거지. 작년 이제 수능에서 사탐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체감한 N수생들은 진짜 50점의 목표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지가 낯선 패턴들이 보이니까 이제 진짜 막 손이 흔들리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놀라는. 근데 이제 이게 개정된 2년 차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가 6월과 9월에서 낯선 유형들, 새로운 패턴들 이런 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진짜 감사한 거지. 왜냐면 그렇게 낯선 표현들과 새로운 선지들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이거 공부해! 이거 수능에 나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이제 봤을 때 생각에 의해서는 어떤 표현들이 좀 낯선 선지인가 좀 찝어보면 여러분들 시험지지 보세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서 2번 선지, 그 로크 선지 국가가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처음 보면 이게 맞나 틀리냐를 생각해서 이게 정답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처음 보고 낯설었다 그럼 이건 답이 아니기 찝어낸다고. 이게 낯선 걸 고르시오가 아닌데 이게 맞는 걸 고르시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인데 여러분이 꼭 낯선 걸 고르시오를 골라버려. 그 낯선 것들을 무조건 오답으로 캐치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도인가 이제 선생님 이제 계속 뒤에 커리를 통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7번 같은 문제 오답률 3위 문제였죠. 예, 지금 시험지 같이 보셔. 거기 1번 문제 그 선지를 보면 7번에 1번 선지를 보면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적 소유 권리는 제한할 수 없다.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이라도 우리가 그 누진세와 그다음에 소득세를 부과해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극고난도에서 해야 되는 범주인데 이미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틀린 건 의미가 없어. 괜찮아. 지금 이거 틀려도 괜찮아. 이거 맞아도 찍어서 맞은 거고 이거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게 진짜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지? 이게 수능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물어볼 거지? 이거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그거를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예,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있었어. 잠깐만. 어디가 또 눈에 띄었냐면 원조에서 지금 노직에서 되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 원조 문제가 몇 번이냐면 여러분 12번 문제입니다. 자, 노직에서 지금 정의 파트에서도 강조하면서 원조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노직은 약자 배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강제적으로 약자 배려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이전상의 정의,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물하는 것 같은 이전상의 정의를 침해하고 있어. 이걸 지금 두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럼 노직의 이전상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캐치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19번 문제. 16번 문제 여기까지 볼게요.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단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 워딩과 공동선, 공익, 모두에게 이런 워딩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한 번 틀리면 두 번 다시는 다음 문제에서는 안 틀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16번의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이익, 이건 한 번 틀려도 두 번은 안 틀려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싹 빠져나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번에 4번 선지는 이게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캐치가 되게 중요한데,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 사회계약서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사형제도는 범죄자가, 그러니까 시민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제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런 견해잖아. 그럼 지금 되게 강화되고 있는 주제는 뭐야? 베카리아가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사형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유평에서는 맞고 틀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맞아도 잘한 거고, 이거 설사 틀렸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패턴들이 어떤 트렌드로 앞으로 우리가 대비가 돼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윤사도 같이 하잖아. 생윤윤사, 라이센과 함께하는 학생들이 이제 두 과목이 갖고 있는 엄청난 시너지를 아마 느끼고 있을 텐데, 윤사는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5번 문제 보세요. 윤사 시험지도 있으면 같이 끝내보시고, 5번 문제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무조건 올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야 돼. 그 낯선 문항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계약서 요거 눈에 띄죠. 오답률이 2위였고 70%가 틀렸던 사회계약서, 루소의 사회계약서, 로크의 사회계약서. 문제 몇 번이냐면 12번 문제. 그래서 각각의 사회계약자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 이거는 말장난으로 혼돈을 한 게 아니고요. 이건 진짜 개념을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의 디테일을 살리는 게 엄청 중요하고, 마지막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9번 문제. 흉의 문제지. 흉 72%. 이건 어렵게 나온 거 맞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장난으로 생일처럼 꼰 게 아니라 정말 흉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개념의 명확화가 없이는 또 윤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구조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가원의 경향성이구나를 알 수 있는 낯설지만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주는 새로운 유형의 선지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을 아무리 많이 풀었어도 그 새로운 패턴에 대한 적응력이 쉽진 않았겠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그럼 결국 뭐냐. 6월에는 평가원 트렌드를 읽어가는 게 진짜 그게 핵심이라고. 평가원 트렌드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는 라이언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 지금 분석 자체가 일단은 연계교재 반영 비율이 올해는 줄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연계교재 속에 있는 개념이 곳곳에서 다 실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사의 그 엘리트 민주주의, 쉼페터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있는 그 수능 특강에 있는 연계교재 워딩이 그냥 그대로 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계교재는 여전히 비율이 높게 사탐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수능 특강이 이미 나온 상태고, 이제 앞으로 뭐 수능 완성까지 출시가 되는 상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을 전범위 보는 것도 아직 안 됐지만 전범위를 보는 것과 동시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연계교재를 반영해서 여전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현재 EBS에서 수능 완성, 연계교재 라인을 함께 강의를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평가원의 트렌드와 EBS 트렌드를 정리하는 수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평가원 출제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아낌없이 다 전해드리는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남은 정보가 9월 평가원이란 말이야. 그럼 수특 나왔죠. 6평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수원 나오죠. 곧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나오죠.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그렇다면 이 중에 올해 수능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게 뭔가 추리는 작업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7월에 여름방학 때부터라면,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이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지금 우리가 개념의 후반부가 굉장히 복습이 많이 안 돼 있어. 생윤, 윤사 모두 그 후반부에 대한 복습이 지금 되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지금 6평이 딱 끝난 그 시점과 여름방학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3등급 이하. 아까 우리 3등급 그 점수대가 너무 낮았지. 30점대였어. 되게 낮았거든. 그럼 1등급하고 3등급이 격차가 진짜 커. 이게 계산이 안 되네. 되게 컸어. 한 5점 라인에서 지금 차이가 나왔죠. 그 격차 엄청 나다고.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한다. 여전히. 이 와중에도 50점은 분명히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탐을 아직 손을 놓고 이거 여름에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아직 되게 많은 공부가 안 돼 있다. 근데 그 격차를 지금 줄이지 않으면 이게 수능까지 격차가 줄여지는 거는 절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아직 개념이 숙지가 안 되고 등급이 지금 3등급 이하. 근데 2등급도 지금 높은 점수대가 아니야. 원래 2등급하고 1등급 격차가 한 1, 2점 나야 되는데 2등급도 지금 40점이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완벽한 개념 정리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그럼 이제 선생님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선생님 허리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자라는 걸 좀 제시해 드릴게요. 개념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나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내신 중요하잖아. 내신 정말 중요하잖아. 선생님은 대치동에서 이제 대원외고 같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고,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고3 때 이제 공부를 하는 거 보면은 중간고사 때까지는 이제 정말 내신이 중요하니까 전범위를 공부할 틈이 없어. 근데 그 중간고사 때 그 내신을 공부하는 수준이 수능을 대비하는 그 수준 이상 정도로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도 그 기말고사 때 나머지 범주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파는 그 작업으로 개념을 끝까지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럼 고3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때 후반에 해당하는 개념들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 개념이 여름방학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근데 선생님 저는 내신은 아닌데요. 내신은 아닌데요. 어떡하죠? 그럼 뭐 어떻게 개념 하는 거지. 마치 하나하나 디테일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개념을 끝까지 여름방학 전까지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1번이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낯선 선지에 대한 유형 대비가 너무 중요하다. 그 낯선 선지에 대한 유형은 기출을 잘 분석하고 수능 특강을 잘 분석하고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특이나 기출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봐요. 여러분들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눈에는 다른 게 보여요. 왜냐면 선생님은 지난 6년, 7년, 8년 동안 생활관리를 가르쳐 오면서 이게 패턴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수특 연계교재에서도 이런 문제는 작년에는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 지점이 되게 부각되고 있구나. 선생님 눈에 보이거든. 선생님이 분석해드리는 수특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수특하고 그 급과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념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그와 함께 병행으로 가셔야 되는 게 개념을 함께 하면서 병행하는 거야. 병행하는 게 EBS-N 기출의 모든 것. 기출 한번 쫙 돌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기출을 많이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문제를 외워. 문제를 그냥 이 문제는 이거지. 그러니까 패턴을 그냥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을 보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좀 변형된 모의고사 형태로서 새로운 패턴들을 익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특에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평가원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되는 수특 분석 강좌. 되게 12개로 끝난 되게 짧은 강좌인데 이런 강좌들이 이제 여름방학에 고난도 주제들을 집중훈련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2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탐도 얘들아, 이제 사탐도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여름방학에 사탐을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이미 그때는 격차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6평이 끝나고 여름까지 남아있는 이 딱 개념을 딱 끝내기 좋은 요 시기에 뒤에 남아있는 개념 정리하시고 그리고 수특 분석과 그리고 기출 강좌를 통해서 수특 연계교재와 기출까지 분석하는 그 과정이 일단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마무리하셔야 되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은 이후의 모든 커리에서
올해 나오는 평가원의 트렌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수능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나 낯설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수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리의 강래연 선생님이었고요. 더 체인지 앤드 빅토리 윤리는 강래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